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우리 선생님이 화천대유잖아요. 화천대유. 화천대유 2호예요. 그러면 제가 2014년이죠. 2015년도에는 3호, 4호, 5호 가죠. 그럼 화천대유는 좋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아주 대유 크게 소유한다잖아요. 특히 2호에는 대거이제, 그래서 뭐예요? 큰 수레에다가 막 엄청 막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뭔가 쌓아야 돼요. 안 쌓으면 이제 내가 급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막 일을 많이 벌려야 돼요. 그리고 대거가 있으니까 차도 사야 돼요. 이게 나와 있어요. 차를 안 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차를 딱 대거니 이럴 때 차를 사셔야 돼요. 딱 사시면 딱 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쭉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오는 자기 원래 기본 운이 있고, 그 다음에 운은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또 쳤어요. 또 쳤으면, 여기 테카액이 나왔다. 테카액이 나왔다. 테카액이 나오면, 지금 이렇게 좋게 흘러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점을 치면요,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경우 쓰죠. 내가 하천대유를 받아가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해서 잘 열심히 입은 사람은 내년에 점치면 또 좋게 나와요. 근데 대유를 받아놓고도 그냥 가만히 입만 딱 벌리고 그냥 감이 딱딱 떨어지도록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운을 보면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구나 안 살았구나가 나와요. 그래서 테카에게 초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섞어서 보는 거예요. 자, 2015년도에는 하천대유 3회로 가고, 2015년 테카의 초회로 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석을 해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또, 제대로 잘 살면 이렇게 갈 것이다. 이해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면, 자, 이렇게 가다가도 나쁠 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쁠 때.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쁜 운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니까 다행인데, 이제 초입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지수사라고 하는 게가 있어요. 제가 지수사라고 그랬죠? 지수사? 네, 지수사. 그런데 이제 지수사인데, 여기에 우리 해석하는 게 보세요. 제가 첫 번째 우리 선생님한테 점을 쳤을 때가, 지수사 2호였어요. 2호. 지수사 2호를 보시면, 왕삼 승명. 그래서 왕으로부터 세 번의 명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을. 그리고 이 주지사는 전쟁인데, 딱 보면 알죠. 너는 지금 전쟁하고 있구나. 전쟁 또는 교육이에요. 너 교육자 아니면 넌 지금 전쟁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오른이 주지사 3회잖아요. 그러면 제가 2012년도에인가 여기 이 점을 쳤어요. 2월달인가 1월달인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그 다음에 지수사 3회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수사 3회 때 이때 열심히 살면 어디로 가냐면 이게 변효라고 우리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 몇 번에 나오냐면 이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변효라고 14번 그 뒤에 점치는 맨 마지막 맨 변효 뒤에 변효 14번 변효 나오죠. 효가 변한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조지역 각해 이게 우리가 배우는 주역, 조 선생님이 가르쳐준 주역의 그 특징은 뭐냐면 보통 주역을 배우면요 효가 변한다고 그래요. 근데 변효를 봐요. 다들 변효를 보는데 우리는 변효를 안 봐요. 변효를 안 보는데 특이하게도 변효를 보는 효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제 봐요. 자, 지수사 3회가 올해 우리나라 국군이 지수사 3회예요. 그러면 가장 운이 안 좋은 시대란 말이에요. 시체가 전쟁에 비해서 시체를 훑고 막 들어온다는 거 피해갖고 이제 지수사는 전쟁이니까 전쟁으로 나가요.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기다가 그냥 나갔는데 뒤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제 피하고 시체를 꿇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패주병이. 그러면 이때 되면 막 시체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사 3회 때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표가 변해요. 자, 이게 음이니까 이게 뭐로 변할까요? 이제 양으로 변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위에는 지가 되고, 자, 이게 풍이에요. 지풍승 3효로 변해요. 지풍승 3효. 이게 46번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46번. 46번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주제가 상승. 이게
꼬라 박아야 되는데 있죠? 여기서 그냥 잘 뛰어넘어서 이렇게 점프하는 사람은 상승하게 되는 열로 튕겨요. 그래서 내가 4년 때 작년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이걸로 넘어왔는가 안 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고 지금 사회로 갔는가 안 갔는가 모르지만, 다행히 사회 형상이 지금 안 나타나요, 저한테. 그렇다고 보면, 조금 열심히 사는 거, 치열하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지박 가다가요, 열심히 살면 튀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산지박에서는 튀어넘어가는 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열을 봐야 돼요. 변열. 자, 그 변열을 보는 표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원래 우리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기초를 하니까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한다. 이걸 미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선생님의 강의가 들어와요. 이거 하나도 모르면 뭐 변연이 뭐니 뭐 그렇게 하면 저 선생님 무슨 소리요? 근데 가서 이제 점례를 듣고 이거 하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선생님한테 드릴 때마다 힐링하고 와요. 힐링. 근데 가장 일요일이 기다려져요. 왜냐면 그 많은 점례 듣고 뭐 그냥 그래 맞아. 솔직히 주요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삶이 힘들고 결국은 찾아오는 곳이 그거거든요. 다 어느 정도 다 어느 수준에서 해결하고 오냐면요. 보통 보면 명리에서 다 끝나요. 이제 명리하고 좀 더 깊숙이 빠진 사람은 뭐 이제 굿도하고 하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다 발발을 하다가 나면 결국은 주역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공부를 최종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이미 그쪽으로 왔을 정도는 되면 그게 뭐사 그렇게 삶이 좋아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공부 열심히 탈출해야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사람의 일종이에요. 너무 또 내 또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또 궁금하시니까 이 동영상을 내가 공개할 거니까요.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변열을 보는데, 변열을 보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기본적으로 선생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이천하고 권이지는 반드시 변열을 본다. 건이천이 뭐죠? 1번이에요. 1번. 이렇게 1번. 2번은 권이지. 이건 반드시 변열을 보면서 가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여러분 그동안 양이 음무로 바뀌는 걸 변열하겠으니까, 자, 권이천 초여에서 2014년이 출발했다 가정해보죠. 그러면 2014년도에 출발하면 1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이 초여의 삶을 살아요. 잠룡, 물룡이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야 돼. 잠룡, 물룡 때 튀어 올라오면 거의 벼락 맞아요. 용이 아주 용도 안 되는 이무기가 밑에 용은 용인데 물속에 자빠져 있어야 되는데 푹 거기에 들면 아직 얘가 아직 이 몸도 형성이 안 됐는데 튀어나오면 바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룡, 물룡이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대권들 이야기해요. 그 대권주자들을 잠룡이라 막 그러잖아요. 용이 아직 안 되는 이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잠룡 때는 가만히 자빠져 있어야 돼요. 근데 자빠져 있어야 되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가만히 자빠져 있어야 돼요. 이때도 다 자빠져. 그러면 여기서 변효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양이 음으로 되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상이죠? 천풍구예요. 천풍구가 44예요. 44. 한번 봐. 44는 뭐죠? 아니요. 44 결단이 아니죠. 우연한 일. 우연한 일. 그러면 이 양반이 7월부터 12월까지는 우연한 일이 발생을 해요. 천풍구 초에 또 회사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2015년도면 2호로 가겠죠. 2호. 그럼 건이천 2호는 이견대인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건이천은 1번이 명예라고 그랬죠? 명예. 그러니까 항상 걔를 딱 하면 세트로 봐야 된다니까, 명예. 근데 이 사람은 이 계를 지나갈 때는요, 명예가 계속 드높아져요. 드높아지다가 5호 때 정점을 찍고 이제는 떨어지죠. 용이 그냥 위에서 그냥 꼬그라지는 것이 상해예요. 근데 이때가 가장 정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승진해야 되겠다면 어디에서 세팅을 맞춰야 되냐면 2호하고 5호에서 세팅을 맞춰야 돼요. 근데 4호 때 뭐 그냥 엄청 승진하려고
폼 잡고 하면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어 때는 자, 한번 바꿔봅시다. 변효를 한번.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하나고 이게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면.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천화동인 13번. 13번에 천화동인으로 가는 거예요. 13번. 우리 버스 타면 13번, 14번 났잖아요. 13번이 좋은 게예요. 천화동인, 동인. 아주 어울려서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천화동인. 그래서 이 천화동인의 이어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이게 변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변효다. 효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 그래서 변효를 보는 거예요. 변효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볼게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해석을 할 때요. 보시면 변효를 보면 변효가 그 앞장을 한번 볼까요? 그 앞장을 보면 이제 변효 다음에 6번 배합계라고 있어요. 배합계. 숫자 끝나시고 배합계 있죠. 자, 이제 우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점을 쳐주잖아요. 점을 쳐주고 나서 해석을 아니 선생님 마누라라고 하면 옆에 앉혀놓고 계속 잠자면서도 해석해주겠죠. 아들이라고 뭐 자족이라면 다 있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야 너 오늘 무슨 일이니까 어쩌나 하겠는데 가서 점치러 가서 딱 1시간 내지 2시간 상담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고 나서 그대로 쓰잖아요.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매번 물어볼 거예요. 못 물어봐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딱 와서 뭐요? 이걸 보고 해석을 잘 해야지만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려고 배웠어요. 그럼 보세요. 아까 그 선생님 산지방 메시지 사회라고 했잖아요. 사회하면 아까 세트로 뭘 봐야 되냐면요. 산지박 사요에 딱 나와 있는 그 효사에 써져 있는 그게 이제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보세요. 자, 산지박 사요에 있어요. 그리고 산지박은 딱 하면 몇 번이라고 그랬죠? 23번에 산지박하고 무너짐이에요. 그러면 사요가 나오면요. 이 사요에 대한 효사를 그대로 보지만 얘가 변효가 된다고요?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권위점, 권위지, 뭐,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지수사, 삼요, 뭐, 이런 거 몇 개는 안 돼요. 총 한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변효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게 방통이라고, 아까 여기 지금 배합계예요, 배합계. 방통을 봐요, 방통. 자, 방통이 뭐냐. 이걸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개의 방통은 뭐냐면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자, 양을 뭐예요? 음으로 바꾸죠. 음이니까 뭐예요? 양이죠. 음이니까 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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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예요?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택, 천, 쾌가 되는 거예요. 택천쾌. 택천쾌가 왜 43번? 그것도 결단 이렇게 써있죠. 결단. 결단. 근데 결단인데요. 좋은 결단이 아니에요. 택정죄는 아주 그냥 별로 안 좋은 결단이에요. 근데 뭐예요? 산지박도 무너지지 그 속, 방통이라고 하는 이건 속뜻이죠. 속. 속에 있는 마음. 겉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겉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속도 뭐예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속마음, 이건 겉마음. 예를 들어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겉의 삶, 속에. 그래서 선생님은 결단을 해야 될 일이 있죠. 반드시. 이번에 방통이 사요까지 그러니까 택천케 사요의 그 효사에 대한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딱 택천케 하면 뭐라고요? 결단. 뭔가 올해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막 많이 무너져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이게 속에 숨어서 있어요. 근데 이게 속에 숨어 있다고 해서 골무면 뭐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밖으로도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방통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점을 칠 때 어떤 형상에 대해서 자,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해서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석 안 하세요. 선생님은 반드시 이 속에 있는 방통도 해석해 줄 거예요.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그런 소리가 안 나왔는데요? 뭐 이게 여기에 뭐 그냥 좋다는 소리가 아니요. 방통을 보면 그래요. 뭐 방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효사가 써져 있고 또 여기에 효사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 효사 두 개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산지박 사효다 그러면 산지박 사효 강자도 들어봐야 되지만 뭐예요? 택정캐 사효 강자도 들어봐야 돼요. 이거 속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것도 같이 동영상을 들어야 돼요. 같이 듣고 그 형상을 이해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런 속마음도 있으니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얘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어려운 와중에 있으면 내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걸 좀 살려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 선생님 강좌를 그냥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 항상 들어봤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이제 저처럼 한 3년 들어야 이제 귀가 겨우 뚫리죠. 근데 지금 저한테 이 정도 한 시간에 2시간만 딱 듣고 이제 그다음부터 선생님 강의를 딱 듣잖아요. 그럼 쑥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들어.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들을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 써졌죠. 괴의 음양을 바꾼 두 가지 괴를 배합이라 한다. 다른 이유는 방통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 누가 이제 했다는데, 그 뭐 유명한 사람은 저도 지금 지역을 제가 배운 지가 한 5년 넘었는데도요. 이제 선생님한테 쭉 배우고 이제 지역 깨우치고 뭔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거의 지역에를 파 묻어둬도 지금 잘 몰라요. 뭐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대충은 이제 흐름을 알겠더라고요. 점을 딱 치면, 선생님 점을 쳐주시면,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딱 점을 딱 치면요, 제 사례를 들면, 사천대 이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물어봐야 되니까 이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면 이제 일단 메모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집에 와서 이어를 파요, 이제 그 아예 써져 있는 한문 있죠? 한문 차가 나왔다. 그럼 또 차가 나왔네. 차가 나왔다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이거 사고 난다는 소리야? 차를 산다는 소리야? 근데 이 차에다가 그럼 내가 이거 여기다 뭘 다 넣어야 될까? 뭐 하고 이 상황을 만들려고 내가 무지한 노력을 해요. 내가 진짜로. 나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극대화시키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뭐예요?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혹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혹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걔를 산지박 사효를 줬으면 처음에 딱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일단 방통을 먼저 보는 거예요. 처음에. 두 번째, 혹계를 보는. 이 혹계는 좀 어려워요. 혹계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보는 정도 되면요. 완전 초고급이에요. 저는 뭐 이 혹계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런 게 있다더라. 자, 이 혹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산이라고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상계고, 이게 뭐라 했죠? 학계죠. 그런데 여기 중에, 자, 이런 상은 산이죠? 이게 산이 있는데, 자, 보여? 이걸로 설명하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설명할게요. 산지박으로 하면 혹계가 잘 안 나오니까. 자, 이거 뭐냐면, 수레둔이라고 하는 괴예요. 수레둔. 수레둔. 자, 보죠. 수레둔이라고. 자, 여기는 수가 있고, 뇌가 있고, 수레둔 몇 번이에요? 3번. 험난한. 네, 험난한. 자, 그러면 이 혹계는 뭐냐, 이거. 자, 그러면 요 위에는 물이고, 밑에는 물인데,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볼까요? 초요, 이요, 삼요, 사요, 오요, 상요죠? 근데 봐요. 2, 3, 4요를 한번 봐봐요. 2, 3, 4요. 자, 요건 뭔 형상이에요? 본이지죠. 지자, 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수레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땅이 들어있다니까요, 땅이. 이것까지 같이 봐주는 거예요. 같이 봐주는 거예요. 땅도 들어있지만, 또 다른 것도 들어있잖아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뭐가 들어있죠? 자, 보세요.
자, 3요, 4요, 5요를 한번 봐보죠. 그럼 뭐예요, 이게? 산이 들어있죠, 산. 그죠? 그러면 산이 들어있고, 여기 땅도 들어있죠. 그러면 뭐가 돼요? 산지박. 그러니까, 수레돈 안에 뭐도 들어있다? 산지박. 산지박이 뭐였죠? 박사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수레돈 때는 얼마나 이게 뭐라고, 이게 복잡하겠어요. 수레돈, 이 개를 지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다 봐주는, 그렇게 이 상으로 많이 봐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딱 수레돈을 보면서 딱 상을 보면서 아이고 산지박도 들어있네, 박살 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혹계라고 하는 거예요. 혹계. 그런데 선생님이 강좌를 하면서 이 혹계선은 아니에요. 어떤 형상을 설명할 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선생님하고 선생님 제자하고 카톡을 하면서 뭔가 막 선생님 오늘 나하고 뭐 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대화하잖아요. 재밌는 것도 많이 보이죠. 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나 뭐 했을까요? 그때 만약에 수련들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안 되고 뭐예요? 혹계까지 들어가요. 방통 보고 혹계들 보고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도전계라고 해서 뒤집어도 보고 뭐 이렇게 대쳐도 보고 옆으로 눕혀도 보고 세워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막 다 보는 거예요. 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만. 그래서 주역이 대단합니다. 이 혹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수레돈 안에 무너진 게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무너진 게 그래서 이렇게 다 형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도전계라고 합니다. 도전계는 개를 뒤집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수레돈 개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니죠, 뭐 산지박 한번 해보죠. 자, 산지박을 한번 보죠. 자, 자, 산지박을 뒤집어 봐요. 이걸 뒤집으면요, 이제 이렇게 벌린단 말이에요. 벌리면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질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박대 박살은 나지만 뭐요?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 써졌잖아요. 자, 도전계는 뒤집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럴 때 많이 써요. 상대방 나의 마음이 산지박 사요다. 그럼 상대방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수업할 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하천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내가 기억이 저기만 한데 아무튼 큰 틀만 기억이 돼요. 야, 너 엄마가 너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걸 어떻게 봤냐면 걔를 뽑아서 네 마음은 이 마음인데 너 엄마 마음은 이 마음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이해되죠?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볼 때 그냥 내가 하나만 딱 쳐다보는 게 아니라 뒤로해서 도전계 이렇게 밑에서도 이렇게 다시 뒤집어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역을 배우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안에서 막 기어 들어가서도 보고 다 보겠죠. 그러면 내 삶이 제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여기에 있는 효사만 보고 이거 좋아 싫어 이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도 보고 뭐 이렇게 혹계도 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규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지금 수업 받을 때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이거 나와 있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지 다 나와 있죠. 반대에 여기에 그 효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혹계에 있는 것까지 다 보니까 대학교까지 이게 바로 도전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착종계가 뭡니까? 착종계는요, 이제 상계를 학계로, 학계를 상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 산지박을 착종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게 뭐예요? 지, 산, 겸, 이렇게 되겠죠. 이게 착종계예요. 착종계. 그죠? 이게 이제 착종계다. 그러면 이 착종계도 어떻게 쓰냐? 이 착종계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면 이게 지상경에 이런 내용까지 지상경도 사회에도 포함되어 있겠죠. 얘가
느낌에도. 그러니까 뒤집어도 보고 안에도 보고 밖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걸 골상학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야, 그러네. 그 다음에 뭘 또 보냐면요. 자기의 현재 있는 위치도 보는 거예요. 위치. 자, 위치가 지금 사요죠. 사요. 사요하고 짝이 일요예요. 초요. 이런 대응 관계고. 그게 뭐냐면 이제 보세요. 여기 12번. 응이라고 썼죠. 서로 응한다. 12번. 이렇게 응요예요. 응요. 이렇게 보세요. 자, 상계와 합계가 있는데 그러면 일요하고 사요는 서로 응하는 거예요. 자, 응인데 여자예요. 여자니까 둘이 뭐 여자하고 여자도 만나면 서로 좋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는 게 있어요. 양음으로 만나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비교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응이에요. 그러면 이요하고 짝은 뭐예요? 오요하고 짝이죠. 삼요하고 짝은 뭐예요? 상요하고 짝이에요. 이렇게 자기 짝을 또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음 사이의 이 관계가 좋다라고 한다면 삼요하고 상요는 뭐 서로 친한 사이, 서로 찰떡궁합이겠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위에 아래. 이게 B예요. B. 예. B 옆에 있는 놈들. 근데 내가 얘하고 봐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얘하고 서로 짝을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위쪽에 양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얘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둘이 짝이 이게 불륜이죠. 불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원래 얘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얘하고 했다.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도 해석을 할 거예요. 이게 응비 관계라고 그러죠. 응한다, 서로, 옆에 비해. 옆에 있는 뭐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대비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교감하는 것을 교감이라 하고, 서로 같이 교감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하면서 덤덤하니. 이제 이렇게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를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번이 중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또 이런 관계도 봐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건 이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의 자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산지박이라고 가정하면 자, 산지박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이게 초여라고 그랬죠? 2요, 3요, 4요, 5요, 6요인데 자, 여기 밑에를 하계라고 했고 위에를 상계라고 했어요. 여기에 왕자리가 있어요. 왕. 바로 하계에는 2번 자리가 왕자리예요. 그러면 여기 상계에는 몇 번 자리일까요? 5번 자리가 왕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죠? 중정 써있잖아요. 중정. 그러니까 중정이 이 자리에 보세요. 그런데 원래 제대로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 주역의 64개 중에 63번계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63번계. 63번계가 수화기제라고 하는 게예요. 수화기제. 63번계 수화기제요. 이게 완성이라고 그래요. 이 애가 자기 자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양의 자리에 첫 번째 양의 자리에 양이 있고 음의 자리에 음이 있고 양의 자리에 양이 있고 음의 자리에 음이 있고 양의 자리에 양이 있고 음의 자리에 음이 있어요. 이게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라고 해요. 완성. 딱 자기 자리에 딱 차 들고 앉아있다. 그래서 수화기제가 완성이거든요. 근데 얘하고 반대가 되는 것은 화수미제예요. 정 틀려고 지 자리에 다 있지 않아. 화수미제. 그죠? 자, 원래 양의 자리가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음이 있고 음의 자리에 음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있고 다 제 자리에 안 차지고 이건 정반대죠. 이게 그러니까 혼돈이 다시 미제. 결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 아이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수화기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어이구 이루어졌네. 그래서 아마 그때 산에서 수화기제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이 한 분이 이미 이거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네요. 그게 바로 그 소리예요, 이거. 이미 이루어졌다, 일이. 그러면 보세요. 자, 얘가 그러면 학계의 왕은, 이효는 음의 자리에 음이 딱 차지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러면 어떤 애는 잘
잘 된 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안 된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가 효와 위 자리가 10번이 바로 그거예요. 10번이. 10번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거 나가 어디 자리예요? 내 자리. 우리 가족으로 이야기할 때 나가 몇 번 자리예요? 2번 자리가 나예요. 나. 그죠? 2번 자리가 나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5번 자리겠죠. 아버지. 그죠? 5번 자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5번 자리 위에는 누구예요? 아버지 위에가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있는 게 한물 같죠. 그래서 건이천에 상효 가면 뭐예요? 한물 같죠. 그래서 건이천 오효가 일반적으로 다 만성의 자리이고 좋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주역이 64개 중에 64개 오효들이 거의 다 좋아요. 오효가 나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가장 오효가 좋다고 보는 거죠. 이효도 좋다고 보는 거죠. 상효는 이미 뭐예요? 이제 자기 자리보다 좀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효들이 거의 대부분이 안 좋아요. 처효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2효, 5효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해석할 때 그 자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리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이제 위계질서로 한 그 회사라든지 회사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연은 말단 직원을 이야기하겠죠. 사장은 어디 가요? 사장. 회사는 뭐 사장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 자리겠죠. 딱 보면 알겠잖아요. 이렇게 자리로 봐서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주역을 해석하는데 그냥 단발적으로 우리가 이 효사만 딱 보고 뭔가를 해석하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리도 보죠. 뭐 별걸 다 봐요. 그래가지고 종합 예술이에요. 종합 예술. 전체 형상을 다 보고 아 좋다 안 좋다 이분적으로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선하냐 불선이냐 이렇게 나누듯이 좋다 안 좋다로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산지박 사회가 그냥 알기 쉽게 표현해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지 이 사회를 뜯어보면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방통으로 보고 이렇게 다 보고도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끌고 나가야 삶이지 그냥 나와 있는 효사들은 안 좋다 하고 그냥 이렇게 아이고 난 뒤졌네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녹화도 뜨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결론인데요. 우리 화천 선생님한테 이제 주역 공부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 또 상담으로 와서 주역 공부는 이제 주역을 많이 공부를 못하지만 그 괴를 잘 해석해서 내 삶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공부하시는 분은 어떻게 공부 상관없지만 내 삶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뜻들을 좀 알아주면 그 훌륭한 점을 딱 받았을 때 진짜 내 삶 잘 살아갈 수 있는데 해석을 정반대로 해버린다든지 차를 사야 되는데 차를 팔아버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아주 빠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고 가면 잘 살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박살 날 때 박살 나줘야 그 다음에 좋을 때 왕창 받는데 박살도 안 받아주면 그 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박살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숨은 뜻을 찾아서 내가 뭐예요? 잘 피해 나가고 아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안 좋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돛 닦고 있는 게 가장 좋고 좋을 때는 힘차게 나가고 그래서 그게 주역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상입니다. 뭐가 좋아요? 아이고.